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무척이나 쌀쌀해졌는데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대규모 이체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익명의 계좌로 1537개의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소식과는 상반되게 주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리서치에서 비트코인 주요 거래소의 거래량이 전날 대비 27% 하락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 및 제공 플랫폼이죠. 토큰 게이저에 따르게 되면 21일 18시 기준 비트코인 글로벌 평균 시세는 7,927.33달러, 시가총액은 1,431억 9,331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내 비트코인 최근 24시간 거래량은 1억 8,535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날 대비 26.76%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주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전날 대비 27% 하락했다는 내용입니다. 참 안타까운 내용이죠. 지겹도록 하락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지쳐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소식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좋지 못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트위터의 비트코인 관련 게시글의 개수가 2015년에서 2016년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도가 하락을 했다 볼 수 있겠죠.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 회사인 스큐가 비트코인 관련 트윗이 2015년에서 16년 수준으로 하락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 트윗 게시물 수가 2015년에서 16년의 낮은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회사 스큐가 게재를 했습니다. 네, 차트 추이를 통해서 비트코인 관련 트윗 수와 비트코인의 시세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2017년의 강세 시세는 특히 글수가 많고 2019년에 봄, 여름에 걸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상승 추세 당시 트윗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준은 2015년, 16년 시점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2015년, 16년에도 가치 상승 시기에 트윗수가 높은 수준까지 증가하는 움직임이 보였지만 올해 상승 시세의 경우도 트윗의 상승폭이 낮은 시장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투자자나 분석가 등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트위터로 여러가지 정보 코멘트를 발신하고 있지만 현재 침체된 시장에서 그 언급도 감소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트위터의 비트코인 관련 게시글의 숫자가 많이 하락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현재의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기나긴 하락장에 지친 분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기나긴 하락장 끝에 과연 대상승장은 언제쯤 찾아오게 될까요? 어제는 비트코인의 46%의 물량이 0.01%의 소수의 거래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알트코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알트코인 물량도 소수 지갑에 집중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리서치에서 알트코인 물량이 소수 지갑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비인 크립토가 블록체인 전문 리서치 업체 인투더블록.com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이더리움의 유통 물량의 39%가 151개 주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는 112개 주소가 유통량 29%를, 라이트코인은 131개 주소가 47%를, 비트코인 SV는 103개 주소가 24%를, 에이다는 41개 주소가 39%, 테더는 132개 주소가 63%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중에서는 라이트코인과 테더는 상대적으로 대량 보유자 고래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알트코인의 물량이 소수 지갑에 분포되었다 소식이었죠. 이런 내용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싶지만 어디서든 이러한 보유 물량 비율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이 소수의 고래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파레토의 법칙을 설명드렸는데, 파레토의 법칙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상위 20%가 전체 생산의 80%를 해낸다는 법칙입니다. 1900년대 초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 프레토 파레토가 발표한 법칙인데, 많은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법칙이죠. 굳이 암호화폐 시장이 아니어도 모든 금융시장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과연 암호화폐 시장의 앞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까요? 네,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CEO의 경우 암호화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지금이 차익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버게이트의 CEO가 암호화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종종 차익 기회로 이어진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미 캘리포니아 소재 실버게이트 앨런 레인 CEO가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 확대는 차익 기회 확대 및 이를 노리는 거래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한 그는 기업 공개 IPO로 새로운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며 암호화폐 대출, 예금 솔루션 등 업계 기관 수요 충족에 주력할 것이라고 계획이다 덧붙였는데요. 네, 앞서 7일 실버게이트는 뉴욕 증권거래소 NYSE에 상장을 했습니다. 당시 기업 공개 공모 조달액은 4천만 달러였다고 하네요. 네, 변동성의 확대가 차익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낮은 가격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수요로 인해 반등을 노릴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요. 네, 현재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주기를 예상하고 있는데 과연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시간만이 답을 알려주겠죠.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그레이스케일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3분기 투자액의 84%, 즉 거의 대부분이 전통적인 헤지펀드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레이스케일의 3분기 투자액 84%가 전통적인 헤지펀드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레이스케일의 전무이사 미카엘 소센샤이는 이번 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증권 등록 신고서인 양식 10호가 승인된다면 암호화폐 산업의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펀드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죠. 이 GBTC에 대한 양식 10호가 만약 승인이 된다면 그 신탁은 SEC가 승인한 최초의 암호화폐 펀드가 된다며 이를 통해 그레이스케일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 투자자의 범위가 넓어지며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가능해진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적격 투자자들은 투자 자금의 조기 현금화도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또한 쇼센 샤이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접근 상품에 대한 기관의 강력한 관심을 지적을 했습니다. 2019년 3분기에도 그는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투자금 유입의 84%는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나타내는 비암호화폐 헤지 펀드였다며 언급을 했습니다. 네, GBTC 같은 경우는 2015년 5월부터 거래가 되고 있고 소넨샤이는 지난 3개월간의 거래량만 보면 현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실적과 관계없이 전년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2019년 3분기에 그레이스케일 제품에 유입된 총 투자 금액은 2억 5,4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레이스케일의 3분기 투자액의 84%가 전통적인 헤지펀드에서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암호화폐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 즉 개미들은 하락장에 못 이겨 떠나고 있지만 전통 금융시장의 기관들은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최근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는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및 아시아 국가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즉각적인 수요로 이어져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한번 상승장을 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네, 최근 중국의 암호화폐 관련 시장 관련 단속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상하이에서 대대적인 암호화폐 관련 불법 거래 및 서비스 제공 업체의 단속을 예고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전 당국인데요. 이 내용에 앞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2% 하락하며 930만원대, 이더리움이 3% 하락하면서 20만원대, 리플 XRP가 2.5% 하락하면서 29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66.2%로 전날 대비 소폭 상승 한 0.1% 상승했죠.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단속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에 이어서 중국 선전당국도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선전당국이 상하이에 이어서 가상화폐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 예고를 했습니다. 중국 선전시 핀테크 금융관리부가 공식 홈페이지에 가상화폐 불법 행위 방지 규범을 게재했는데요. 해당 공고문에서 중국 선전당국은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광고 수단으로 악용, 암호화폐 사기 등 불법 행위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당국은 불법 행위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고 적발 시 토큰 발행, 자금 조달 리스크 방지 공고에 따라 처벌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앞서 19일에는 중국 인민은행 상하이지사 핀테크 관리부서가 가상화폐 관련 불법 거래 및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바 있었었죠. 네, 중국 선전당국이 암호화폐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예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블록체인 관련 발언 직후 높아져만 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열기 속에서 많은 사기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러한 불법 행위를 잡겠다라는 내용이었죠. 얼마 전 시 주석이 암호화폐는 사기다라는 언급을 해 암호화폐 시장에 화제가 되었고 그 결과로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그 발언이 사실은 합성에 의한 거짓으로 발표가 났었습니다. 네, 한 트위터 사용자가 합성을 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 놓는 것인데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중국의 국영은행이죠. 인민은행 측에서 비트코인 관련 홍보 컨텐츠를 만들고 배포하고 교육 동영상을 만들고 배포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결코 무의미한 행동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국가들의 암호화폐 관련 언급들이 잦아지면서 독일 연방정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최근 디지털화를 주제로 회의를 했었는데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경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 정부가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간 경쟁은 불허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가 최근 디지털화를 주제로 진행한 회의에서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간의 직접적인 경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관보에 따르게 되면 독일 당국은 해당 회의에서 최근 페이스북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리브라를 공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열풍이 일고 있다면서도 이와 같은 민간 기업 주도의 암호화폐는 전통 은행 혹은 신용대출 시장에 큰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한 익명성 거래 등에 기반한 불법 행위도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앞서 9월 독일 정부는 화폐 발행은 국가 주권의 핵심 기능이고 민간 기업에 양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간의 경쟁이 불허하다는 독일 정부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역시도 페이스북 리브라에 관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네, 독일에서 리브라에 관한 반대 기조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9월 독일의 재무장관 또한 페이스북 리브라를 반대하면서 병행 화폐는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 이때 스테이블 코인이 대한통화가 되지 않도록 유럽 및 국제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10월 달에는 이 유로 발행으로 리브라를 대응하겠다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이러한 독일 정부 측의 입장은 EU에서 입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전 세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리브라, 과연 앞으로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게 될까요? 앞으로의 리브라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식 발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리브라와 더불어 매일같이 나오는 소식이 있죠. 바로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인데요. 항상 좋은 소식, 호재 소식이 나왔던 때와는 반대로 오늘은 그리 좋지 못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XRP가 불법 활동과 연관이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억 달러 규모 XRP가 불법 활동과 연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관련 미디어 더 블록이 블록체인 분석 회사 일립틱을 인용하며 4억 달러 규모 이상의 XRP가 불법 활동과 관련돼 있다 전했습니다. 상당수의 XRP가 폰지 사기 등 사기 행각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법 활동에 사용된 XRP 규모는 XRP 전체 트랜잭션 규모의 0.2%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일립틱의 공동 창업자 탐 러빈스는 많은 개인 투자자가 XRP를 보유하고 있어 XRP 홀더는 사기꾼들에게 매력적인 표적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일립틱은 현재 XRP 모니터링 솔루션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내달 초 공식 출시할 계획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4억 달러 규모의 XRP가 불법 활동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엘립틱의 경우 1년 전부터 XRP에 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구매 및 사기 행위에 XRP가 4억 달러가량 사용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엘립틱의 CEO는 불법 행위에 활용된 XRP가 전체 거래량의 0.2% 수준이지만 상당수의 폰지 사기가 즉 이제 피라미드 다단계 사기와 연관돼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추가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달리 리플은 설계 구조가 독특해서 AML 솔루션 배포도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다고 언급을 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퍼블릭 블록체인에 발행이 되었지만 리플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이제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1000억 개가 모두 발행된 뒤 분기별로 일정량이 시장에 풀리는 점 등이 다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최근 리플 XRP에 관해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XRP 투자자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리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 소식이 리플 XR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소식만 나오던 리플 XRP였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안 좋은 소식도 나왔네요. 네, 비트코인 SV가 쿠코인 거래소에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SV, BSV죠. 현재 인기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에 상장되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SV는 이제 쿠코인을 사용하는 500만 명의 이상의 사용자들에게 제공될 것이고 그들은 테더,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SV를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2017년 9월 설립된 쿠코인은 시장에서 가장 다양한 범위의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최고의 암호화폐 기술 거래 플랫폼으로 성장했다며 이 거래소는 IDG와 매트릭스 파트너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더리움의 1위 게임 마이크립토 히어로즈가 당신의 돈과 시간은 헛되지 않다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블록체인 게임은 무엇일까요? 아마 크립토 키티일 것입니다. 2017년 11월에 출시된 최초의 블록체인 게임 크립토 키티는 한때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마비시킬 정도로 유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모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은 바로 일본 개발사 더블점프 도쿄가 서비스하는 마이크립토 히어로즈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 11월 정식 출시된 MCH는 1년 가까이 템 레이더 기준 이더리움을 포함한 모든 메인넷에서 1일 유저 수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디센터는 이제 지스타 2019에 참여를 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더블 점프 도쿄를 만나서 MCH가 많은 유저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와 블록체인 게임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네, 히로노부 우에노 더블 점프 도쿄 대표는 본래 이제 소셜 게임을 만드는 엔지니어였다고 합니다. 네, 우에노 대표는 이 일본 소셜 게임 시장이 개발 경쟁으로 인해 이미 포화되었다고 회상을 하는데 뿐만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유저의 만족도 또한 낮았다고 합니다. 네, 유저 입장에서는 하나의 게임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도 게임 서비스가 끝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며 이 같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던 중 블록체인을 알게 되었고 블록체인 전문 게임사 더블 점프 도쿄를 창업하게 됐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더블 점프 도쿄는 지난해 11월 웹 기반 게임 MCH로 블록체인
시장, 블록체인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는데 특히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첫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두터운 커뮤니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팬덤이 지금까지도 지탱하고 있는 든든한 중심축이 되고 있는데 이후 MCH는 성공적인 프리세일 결과를 보여주며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MCH는 바람의 나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같은 MMORPG 장르 게임인데 여타 게임과 비슷하게 영웅과 아이템을 모아 세계를 탐험하고 유저와 대전을 벌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훨씬 단순한데요. 마우스만 사용해도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웹을 기반으로 구동되기에 PC나 모바일에서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우에노 대표는 NFT가 블록체인만 가지고 있는 흥미 요소라고 합니다. 네, 그는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이죠. 이 대체 불가능 토큰의 자산은 특히 유저가 캐릭터나 아이템을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줄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게임 자산에 NFT를 적용하기보다 진짜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템에 NFT를 순차 적용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 MCH에서 고성능 아이템의 경우 유저가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아서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 게임 시장은 매우 매력적인 곳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지금 한국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 유통이 어려워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네, 현재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 S10에 탑재된 블록체인 월렛을 통해 MCH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별도의 D앱을 설치하지 않고 URL을 통해 웹게임으로 연결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 같은 경우는 한국 게이머들은 게임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한국 개발사들이 세계 정상 수준의 개발력과 센스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게임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매우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바이낸스가 인도 거래소 와지르 X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루피화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계 암호화폐 바이낸스가 공식 채널을 통해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 X를 인수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수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오는 25일부터 인도 루피로 이제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후닷컴이 공식 채널을 통해 연이율 7에서 12%의 테더, BNB, BSV 등과 최근 상장한 널보스의 CKB 연이율 7%의 암호화폐 금융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네, 후닷컴은 원스톱 디지털 자산관리 플랫폼인데 매일 다양한 토큰의 코인의 금융상품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미 온라인 거대 증권사 에리스X가 주요 투자사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게 되면 미국 온라인 증권사 찰스 슈왑이 월가 브로커리지 증권사 TD 아메리트레이드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TD 아메리트레이드는 디지털 자산거래소 에릭스X의 주요 투자자이자 비트코인 파생 상품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찰스 슈왑 측은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은 아직 없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테조스의 공동 설립자가 글로벌 기업 블록체인 투자 업계 발전에 거름 역할을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테조스 공동 설립자 캐서린 브라이트만이 블록체인 기술에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 투자에 나선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는 이들 기업은 블록체인이라는 신생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스스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테조스나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으로부터 파생된 서비스가 보급되고 있어서도 유리하다 언급을 했네요. 네, 2025년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시장이 29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력 미디어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가 2025년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시장 규모가 250억 달러 하나로 약 29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2019년 이후 2025년까지 전 세계 블록체인 기술 시장 연복합 성장률이 69%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네, 블록체인 기술 시장에는 블록체인 기술 인프라, 스마트 컨트랙트, 결제 및 원래 디지털 ID 거래소 등이 포함된다고 하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내린 30을 기록했는데요. 전날은 32였죠. 이는 투자자의 심리가 전날보다 소폭 악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30 지수 절대로 높은 수치가 아니죠. 암호화폐 시장 아무리 공부해도 투자하기 너무 무섭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플 XRP 기준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290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얼마일까요? 287.81원으로 조금 더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소폭 하락이 정말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